자, 종조 시간에 이 개념들 살펴봤고요. 몇 줄 안 됩니다. 암기를 해주십시오. 정말 유익한 내용입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86조 무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이미 봤습니다.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 법률 행위. 아까 뭐였죠? 대표적인 게 계약인데 매매 계약. 좀 더 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십시오. 계약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유지분 포기의 경우에는 이미 설명했죠. 등기를 해야만이 공유지분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명. 근데 물권은 뭐죠? 8가지 배웠잖아요. 근데 8가지 중에 점유를 전제한 점유권과 유치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행위만 있으면 점유권의 득실 변경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라서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와 무관하다. 오히려 점유권은 점유만 하면 되네요. 그럼 점유권이 생기고 유치권은요. 2가지예요. 점유와 관련된 유치권은 항상 크게 점유와 관련해서 채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점유와 관련해서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겁니다. 적법하게. 그리고 채권과 관련해서는 물건에 관한 채권이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유치권이 생기는 거지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물건을 할 때 또 언급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결국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입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물건 하게 되면 소유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물권이라 쓰고 소유권을 읽습니다. 소유권이 이전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소유권 이전은 등기해야 효력이 된다. 소유권이 법률이요. 뭐죠? 법률 행위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186조다. 법률 행위 대표적인 얘기는 매매 계약이고 물권의 득실 변경은 대표적인 얘기는 소유권 이전이고 그것은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효력이 된다. 그 얘기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득실 변경에 관해서 득실 변경과 관련해서 좀 공부할 게 있어요. 이 부분 이제 시험에 나와요. 득은 취득이에요. 득은 뭐다? 득. 실은 상실이에요. 변경은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변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취득이에요. 취득은 뭐다? 권리 취득이다. 권리 취득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자, 어떻게 구분합니다? 처음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구분해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자, 득실 변경 대표적인 게 등반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권리 취득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변경이나 실효와 관련해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나올 게 없어요. 시험에. 오직 득만 관련돼요. 그래서 득은 뭐가 있다? 크게 이제 구분한 걸 암기하십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에요. 그럼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은 어떻게 구별한다?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했는지. 이 얘기가 뭐냐면 처음 취득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소유권을 받아가는 건지 타인의 권리의 존재 여부예요. 그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를 한다는 건 누군가 것을 받는 거잖아요. 원시는 없던 것을 갖는 거예요. 그럼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예가 뭐다? 건물의 신축, 그리고 무주물의 선점, 점유 취득 시에요. 요거는 암기하십시오.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건물 신축, 무주물의 선점,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요. 건물 신축은 187조에 따라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보존 등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되면 그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87조에 따라서. 등기를 건물 신축에는 원시 취득이고 187조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건물 신축은 원시 취득이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제 무주물 선점, 요것만 아시면 무주물 선점이 원시 취득이다. 점유 취득 시효는 원시 취득이에요. 하지만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원시 취득이지만 법에서 원시 취득 맞아. 그런데 거래 안전을 위해서 법에서 이렇게 했어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헷갈리면 혼동하면 안 됩니다. 건물 신축은 원시 취득이고 보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187조의 예예요. 하지만 점유취득시효는 그 성격이 원시 취득이지만 법에서 뭐라다?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게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의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승계 취득이 있는데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이제 승계하는 건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아니면 창설적 승계로 구분됩니다. 자,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어요. 이 개념은 정말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전적, 근데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아니면 설정적, 창설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설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전한다. 근데 원시와 승계의 구분은 어떻게 했죠? 타인의 권리가 바탕으로 하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계 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타인의 권리를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승계 취득은 두 가지로 납니다. 이전적 승계. 이건 뭐다? 타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거다. 소유권을, 내전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정은요? 이전하고 설정 구분하잖아요. 그럼 설정의 포인트를 어디냐? 타인의 권리는 그대로 둔 채 제한하는 물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컨대 지상 용익물권 설정입니다. 자, 제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요. 제 소유가 제 땅이 있어요. 거기에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자, 이전되는 게 있어요? 단지 제 사용 수의 권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제한 물권 설정이 여기입니다. 제한 물권. 이건 제한 물권. 대표적인 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개념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에 바탕하는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의 승계 취득이다. 타인의 권리를 바탕하는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있다. 이전은 타인의 권리를 이전해 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을 보면은. 그게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으로요. 제한 물권 설정이다. 그렇게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계속 익히셔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전자는 이전적 승계는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 생각합니다. 소유권의 동일성 유지하는 소유권을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거예요. 귀속 주체가 바뀌는 소유권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권리의 동일성,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법학적으로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가 뭐냐?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다. 후자는 설정서는 권리 주체 변경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는 그대로 둔 채 제한적인 내용의 권리를 설정한다. 예컨대 제한 물권 설정이에요. 되게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됩니까? 저당권 설정에서 소유자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또 내 물건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물권 설정해줘도 소유자가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단지 사용수익이라는 권능이 일시적으로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게 설정적 승계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제한물권 설정이다.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 소유자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전적 승계에는 특정 승계와 그 다음에 포괄 승계가 있어요. 그럼 포괄 승계 대표적인 는 상속과 포괄 유증이에요. 특정 승계는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과 포괄 유증이 아니면 다 특정 승계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타인의 권리를 바탕하는 여부에 따라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고요.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설정적 승계는 뭘 생각하러 했죠? 제한물권 설정.
제한물권 뭐가 있죠?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어요. 담보물권 대표적인 예는 저당권이고 용의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에요.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은 원시취득과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둬요. 이전 승계. 이전적 승계에는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어요. 포괄 승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속과 포괄 유증이에요. 포괄에는 단어가 됩니다. 포괄 유증. 기타의 경우는 다 특정 승계예요. 예컨대 매매, 증여, 뭐 같은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매매계약, 증여계약, 아니면 교환계약을 통해서. 요거는 포인트는 여기와 여기예요. 원시취득에는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건물의 신축. 그리고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취득 가능하다. 무주물 선정. 그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해요. 근데 이전적 승계에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인데 포괄 승계는 대표적인 예가 상속과 포괄 유증이에요. 그 나머지는 특정 승계. 예컨대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매도인 앞에서 매수인으로, 증여자에서 수증자로,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포괄 승계가 뭐냐? 이런 거예요. 상속이잖아요. 상속은 사망자잖아요. 상속, 피상속인이에요. 이게 사망자예요. 그럼 등장한 사람이 상속인이겠죠. 일단 기억하면 187조에 따라서 상속의 원인,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되면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상속인에게 갑니다. 180조에 관련된 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건물 신축이고 또 하나는 상속을 원인한 등기는 원인으로 소유권 변동은 등기 없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피상속의 사망자였을 때 재산이, 부동산이 주택, 토지, 건물 여러 개가 있어요. 포괄 승계라는 것은 상속 원인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포괄해서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매매라면 주택 매매 계약, 토지 매매 계약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상속일 때는 이 토탈에서 포괄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포괄 승계입니다. 이게 포괄 승계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 예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괄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상속이라는 원인은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포괄해서 이루어진다. 여러 개의 부동산이. 포괄해서. 원인이 딱 하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포괄 승계다. 포괄해서 상속이라는 원인을 하나 가지고 포괄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포괄 승계. 그래서 유증도 하나만 이루어질 수 있고 유증의 대상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 유증에서는 유증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합니다. 근데 포괄 유증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도 그냥 포괄 승계다. 그 개념 그 어느 정도 감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포괄해서 상속이라는 원인을 해서.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다시는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와요.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매매가 이전적 승계다. 그 특정 승계다. 그런 표현들. 자,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은,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제 눈을 이제 이 감이 오죠? 이제 이게 와닿아야 합니다. 매수인, 이 얘기는 매수인이나 아니면 교환계약의 상대방은 이전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어떤 거다? 소유권 취득에 효력이 된다. 그 얘기는 그래야만이,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들을 이제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계약을 원인으로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배웠죠? 채권행위 유효하고 물권행위가 유효해야 한다. 배웠습니다. 채권행위가 유효해야 한다. 근데 채권행위는 계약이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는 유효가 되는 사유가 있냐 없냐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한편 물권행위가 유효하다.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다. 이제 앞으로 물권을 쓰고 소유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물권적 합의는 뭐다? 소유권 이전의 합의라는 뜻이고, 보통의 계약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합의는 이런 표현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따로 소유권 이전 합의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 중간에 어느 부분에
잔금 지급과 잔금을 수령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한다. 그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예컨대 등기 신청서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협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매도인이 첨부할 서류들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 치를 때 법무사님 오시면 서류를 다 가지고 와요. 미리 전날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가 이거니 이걸 가지고 오시고, 인감도장을 갖고 오시고, 신분증 가져오시고, 그러면 잔금날에 만나면 뭘 확인하냐면 돈을 지급하기 전에 법무사님이 매도인이 준비한 서류가 맞겠는지 확인합니다. 그 안에는 법무사님에 대한 이임장, 그리고 등기신청서 다 있습니다. 그게 물권적 합의입니다. 실질적인. 그리고 등기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물권행위는 유효하려면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물권행위가 유효한다는 처분행위 때문에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 처분권한은 소유자여야 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물권행위 유효하려면 처분자에게,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처분권한이나 쓰고 소유자라 읽는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처분한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물권행위가 효력이 없으면 등기도 효력이 없다. 물권행위 개념 안에는 등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물권행위, 처분권한이 없는 사람이 물권행위 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즉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 즉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진다. 즉 소유자가 아니다. 이 개념. 설사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등기의 효력은 없다. 소유권 이전 변동,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